그러니까 목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예담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키워드가 딱 세 개가 나와요. 성과 책임, 반드시, 중요한. 네, 반갑습니다. HRS 복셰프 김복수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강셰프 강민석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목표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강 노무사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컨셉을 바꿔서 매년 시기별로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내용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평가도 있을 거고 뭐 채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은 성과 관리 중에서도 목표 합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즌이 딱 목표 합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시즌이잖아요. 연초니까. 그래서 목표 합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이 성과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목표 합의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기업이 목표 합의를 안 하고 일을 하죠. 그리고 성과 평가를 맞이해서 공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표 합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관리의 공정성의 핵심이 목표 합의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 목표 합의가 어떻게 보면 성과 관리 시작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앞서 정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목표 합의라는 단어를 보면 목표라는 단어가 있고 합의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이 목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예담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키워드가 딱 세 개가 나와요. 성과 책임, 반드시, 중요한. 그래서 성과 책임은 너무 강조했잖아요. 그 해당 업무가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고 그걸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적겠죠. 그래서 목표의 개수도 중요한 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목표를 이렇게 성과 책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합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목표 하달도 아니고 목표 협의도 아니고 목표 합의란 말이에요. 왜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물론 기업 조직이라는 게 뭐 지시해서 할 수도 있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시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 그냥 시켰으니까 하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라는 표현을 쓴 게 결국에 두 명의 생각이 일치해야 되는 건데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조직 생활이라는 게 완전한 수평은 좀 이루기 좀 힘들죠. 저도 그건 인정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통제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는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세우지 않고 그냥 하달받은 목표는 자신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합의의 뜻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이 목표 합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목표 합의는 이제 성과 관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라는 것이 이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Plan, Do, See. 우리가 말하는 PDS. 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알죠, 그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계획이 목표 합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왜 하냐?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태로 그냥 일하면 팀원은 이런 거죠. 연말이 됐을 때 팀장님 저 열심히 일한 거 아시죠? 좋은 평가 주실 거죠?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고 팀장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어. 이거 좀 곤란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과 관리 공정성은 좀 어렵죠. 그래서 성과 관리 공정성을 계속 고민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목표 합의로 간 이유가 기대치를 일치시키자라는 건데 기대치 일치에는 뭐를 해야 할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갈 거냐.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죠. 정량적, 정성적인 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치를 일치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목표 합의의 본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합의에서 WWL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W가 what, 뭘 할 거냐. 두 번째 W가 when, 언제까지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레벨. 그래서 WWL이라는 약간 좀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저는 목표 합의의 본질은 기대치 일치라는 것이 사실상 본질이다.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에 일을 해봤지만 예담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잖아요. 유튜브 활성화다. 그럼 그 유튜브 활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그것을 계속 논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물론 계획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연말에 야 그리고 올해는 좀 아쉽게 이 부분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목표치가 구독자 8,000명이었거든요. 좀 아쉽긴 하죠. 그 말씀해주신 대로 기대치를 일치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상 만나보면 팀원분들은 본인의 어떤 성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목표 합의 단부터 이 수준이 기대를 초과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그 팀원들도 객관적으로 그거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재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 성과 관리는 깜짝 공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프라이즈 금지. 근데 이런 목표 합의 없이 상사 마음대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표 합의가 서프라이즈가 안 되려면 코칭에서 원온원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코칭이 제대로 되려면 목표 합의 없이는 어려워. 사실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대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목표 합의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예담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성과 책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과 HR이 많아요. 아쉬워요. 근데 이 성과 책임은 그냥 놓칠 수 없는 본질이에요. HR 본질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성과 책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냐, 그러니까 내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냐. 만약에 인사 담당이다. 그럼 인사 담당의 어카운터빌리티, 성과 책임이 뭐냐.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과 책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뭘 하지를 자꾸 고민하는 그럴싸한 거 없나? 계속 찾는 거야. 근데 작년에는 이거 했는데 올해는 다른 거 없는데? 막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과 책임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이 자발적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 성과 책임이거든요, 사실. 근데 자발적 동기부여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구축된 기업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이 자발적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좀 필요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직무성과급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해. 올해 한번 직무성과급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성과 책임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략한다면 목표 합의가 굉장히 허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목표 합의를 해보면 우리가 핵심 과제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과 책임 없이 핵심 과제를 도출하게 됐을 때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만든 일 같은 과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핵심 과제를 도출할 때도 이 성과 책임에서 출발을 해야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과 책임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직무수행자가 그 성과 책임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어. 네. 그리고서 이거 진짜 해야 되라는 목표가 딱 설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목표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네. 예, 그랬을 때 진짜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연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대부분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적어요. 네. 근데 물론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야. 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적게 되면 조직과 좀 떨어지잖아. 괴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전략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경영학자 중에 많은 거는 목표합의 첫 번째가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연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CEO부터 직원까지 완전히 정렬돼야 네.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정렬시킬 거냐는 거야. 네. 그랬을 때 이 목표합의가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A 유통회사가 있는데 네. 우리 내년에 온라인 쪽으로 간다. 쿠팡이 지금 완전히 온라인을 어떻게 보면 장악했는데 네. 우리가 온라인 쪽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우리는 쿠팡을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으로 갈 거야. 네.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사의 모든 부서는 온라인 사업과 관련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인사도 온라인에 대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가능한 거냐, 네. 이런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와 동떨어지게 내 일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면 회사의 전략 목표는 네.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개인의 연계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면 결국에 CEO가 생각하는 게 직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쉬운 원리를 약간 제쳐놓는 거지.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성과 책임과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의 비전과 미션부터 조직의 성과 책임, 팀의 성과 책임, 그리고 직무의 성과 책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가끔은 조직 목표와 다른 개인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부서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뭐 부서별 뭐 경쟁이라든지 뭐 평가하는 조직은 네. 우리 부서가 좋은 평가받기 위해 유리한 게 뭐야? 네. 이런 고민하는 그런 거예요. 목표를 더 낮은 목표를 세우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우리 부서가 더 잘 보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핵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 번째는 혁신 과제를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성과 목표가 보통은 5개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네. 중요한 일을 끌어낼 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적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성과 관리의 이제 본질적인 그런 지향점은 뭐냐면 혁신이에요. 네. 근데 일상적인 업무를 난 그냥 잘할게. 이것도 뭐 일상적인 업무를 대충 하는 것보단 좋아. 네. 근데 혁신이 빠져서는 성과 관리가 의미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 과제를 약간 실무적으로 보면 반드시 1개 또는 2개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룰을 만드는 거지. 네. 그럼 그 혁신이라는 것이 뭐냐? 기존의 한계를 넘어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목표거든요. 네. 네. 혁신이라는 것을 뭐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한 혁신 과제가 한 개 꼭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혁신이라고 적게 하는 거예요. 네. 예담이 지금 변화 관리하는 모 회사가 있는데 네. 이번에 사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직원들한테. 네. 혁신 과제는 옆에다 혁신이라고 써달라. 네. 그랬을 때 이것이 나중에 또 성과 목표 공유가 되면 네. 이게 진짜 혁신 과제인지 아닌지도 네. 알게 돼요. 네. 일상 업무에다 혁신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좀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네. 혁신 과제가 들어가는 이러한 변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혁신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일상적인 직무다, 일상적인 업무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관리 직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혁신 과제를 넣을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컨설팅하고 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회계 담당자, 뭐 급여 담당자, 뭐 서무 이런 직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회계 담당자 전표 처리하는데 뭘 혁신해요? 전표 그냥 문제없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 일상 그 루틴 업무라고 하죠. 그 담당자들은 혁신 과제 도출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혁신 과제가 없다? 그거는 좀 오해인 거지. 자, 예를 들면 회계 담당자가 전표 처리를 하는데 오류 없이 하는 게 성과 책임이죠, 그죠? 그런데 자꾸 오류가 생겨 보니까 우리 현업에서 전표를 받는 시간이 최종 마감 시간 이틀 전에 받아. 그러니까 내가 업무할 수 있는 게 이틀밖에 없어. 내가 급하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5일 전에 받는다. 이 변화가 쉬울까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 만약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현업에서는 또 난리가 나요. 5일 전까지 어떻게 주냐? 우리 못한다 이런단 말이야. 이러한 전표의 오류를 없애기 위한 전표 업무 일정의 변화 이런 게 혁신이에요. 혁신이죠. 근데 이거를 고민해서 이뤄내면 전표 오류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혁신과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게 어려우니까 없다고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혁신과제의 개념을 약간 오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 과학기술, AI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세스의 개선도 혁신과제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탁월한 성취가 혁신이에요. 공학적이고 뭐 이런 게 혁신이 아니라 탁월한 성취가 혁신이기 때문에 모든 직무는 혁신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핵심 원칙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이슈 중에 이슈인 정량과 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죠. 우리나라 성과 관리가 참 어려워졌던 이유가 정량화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IMF에 의해 이제 KPI라는 지표 평가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 목표가 다 횟수, 건수로 막 도배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형식적인 성과 관리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는 성과 관리로 끝나버린 게 우리나라의 성과 관리의 어떻게 보면 현 주도인데 원인은 모든 업무가 정량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정성적인 게 있어. 근데 정성적인 것은 불명확하고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뺄 게 아니라 그것을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정성을 올릴 거냐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정량이 쉬운 거예요. 정성은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화 쪽으로 간 게 현실인데 이제 우리는 정량과 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균형감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복 셰프님이랑 이틀 전에 한 기업에 방문했었잖아요. 그 직원분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있다. T평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한 번 더 느꼈거든요. 이게 참 정성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느꼈는데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정성적인 평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평가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의 핵심일 수 있어요. 목표합의 핵심이 사실은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인데 결국에 정성적인 것은 리더와의 신뢰가 전제가 돼야지 시작할 수 있어요. 쉽게 질문을 바꿔보면 내가 이 리더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 정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동의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숫자로 평가받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이 사람의 정성적인 의견을 나는 받기가 싫단 말이지. 그래서 정성은 리더의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면 시작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리더의 신뢰 수준이 낮은 조직은 정성적인 걸 한 번에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려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신뢰가 전제가 됐을 때 대화가 되는 거지. 대화. 네. 그러니까 정성적인 목표는요. 네. 대화를 해야지 만들어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유튜브 활성화라는 성과 목표를 잡았잖아요. 네. 그럼 구독자 수 8,000명은 그냥 너무 쉬워. 네. 그냥 숫자 넣어버리면 끝나지만 맞습니다. 우리 어느 수준으로 한번 유튜브 만들어 볼까는 논의하지 않으면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러면 카메라도 좀 더 각도도 다변화해보고 네. 그 다음에 출연진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뒤에 크로마키를 어떻게 바꿔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다 질적인 얘기거든요. 네. 대화하지 않으면 정성적인 목표는 안 나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 없이 정성적인 거 딱 떨어지게 뭐 만들어줄 수 있나? 그거는 요술방만 찾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결국 또 정량적으로 가죠. 그렇지, 또 정량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가 기반이 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거고. 그랬을 때 이것이 뒤로 이어지면 원원원으로 또 이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매주 만나서 이 성과 목표에 대해서 야,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 리더는 솔직히 야, 나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 힘이 안 된다.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고. 그러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머리를 맞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회사가 하나의 원팀이 되는 거고. 정성적인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인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과 관리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게 성과 관리의 본질이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성과관리 프로세스 중에서 연초에 하는 목표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시기별로 HR 담당자들이 챙겨야 하는 내용들 HR적으로도 노무적으로도 앞으로 잘 챙겨 드릴 테니까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